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귀찮은 시즌이 왔습니다. 우리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될 시즌이 왔는데요. 2024년도에 처음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신 여러분,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 제가 많이 봤는데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게끔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쫙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24년도에 구매대행을 시작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간이과세자일 거예요. 일반 과세자인 분들은 이미 기장을 맡기던지 해서 세무사를 쓰셔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셀프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간이과세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구매 대행은요, 매출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고를 할 거예요. 먼저 마켓에서 매출 내역을 뽑을 겁니다. 그 다음에 카드사에서 해외 결제 내역을 다운받을 거예요. 그리고 배송 대행지 쓰셨잖아요. 배송 대행지 결제 내역도 다운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동택배비라던가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잘 챙겨 놓으셨다면은 여기도 그 비용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비용.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마켓 매출 내역에서 1번 빼기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신고할 매출액을 산출을 해낼 거예요. 이게 귀찮을 뿐이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구매 대행은 마켓의 매출 내역으로 매출 금액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켓 매출 내역에서 내 이런저런 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매출액은 다른 사업 대비 적게 신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장점이 있죠?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 들어갈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먼저 스마트 스토어부터 볼게요. 여기 정상 관리에 가서 부가세 신고 내역으로 들어갑니다. 조회하기에서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그러고 나서 여기는 선택하지 마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요. 월별 내역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월별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운받은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 놓을 거예요. 파일명을 스마트 스토어 매출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요 금액은요, 이 금액을 복사하셔가지고 아까 엑셀에 넣으실 거예요. 됐죠? 스마트 스토어 됐습니다. 11번가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줍니다. 정상 관리에 부가세 신고 내역을 가세요. 여기는 분기별로 조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4년도 1분기 검색 이렇게 하고 엑셀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여기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2분기 검색 엑셀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받으세요. 여기 매출 금액은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얘는 지금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다 적어주자고요. 1분기, 2분기, 4분기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또 3분기 검색 엑셀 다운로드, 4분기 검색 엑셀 다운로드. 저 진짜 매출 없죠? 그리고 2분기도 2분기 적어주고 3분기 적어주고 4분기도 적어줍니다. 그럼 11번가 됐어요. 지마켓도 정상 관리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옥션, 지마켓 이렇게 있는 거를 기간을 24년도 1월에서 12월로 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요거는 다운로드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긁어가지고요. 여기다가 붙이시면 되겠죠. 그쵸? 총 매출액이 이거잖아요. 이게 여기 원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귀찮으니까 컨트롤 F 해가지고 찾을 내용 원, 바꿀 내용 빈칸 해가지고 모두 바꾸기 해버립니다. 귀찮죠? 너무 귀찮잖아요?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요거를 전체를 자동 합계 이렇게 하시면 합계가 나오겠죠? 그럼 요걸 또 복사해서 아까 뭐였죠? 옥션이었죠? 옥션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었어요. 근데 또 지마켓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조회를 누르시고요. 지마켓은요, 엑셀 다운이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까 옥션은 따로 엑셀 파일을 하나 해가지고 보관해 놓으셔야 되고요. 부가세 신고 자료 부분에 매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쿠팡. 정산에 가서 부가세 신고 내역을 가면 돼요. 현재 신규 상품 등록할 수 없대요. 지금 쿠팡이 정지가 돼가지고. 자, 일단은 볼게요. 24년도
7월 1일 이전의 데이터는 이전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24년도 7월 이후부터를 조회하겠습니다. 검색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씩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씩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그냥 캡처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캡처. 그래서 얘를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쿠팡, 하반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금액은 여러분 적어야겠죠? 합계 73만 9천 원. 하반기 1월달 거부터는 이전 페이지로 가라고 하니까 여기로 바로 가게 하셔가지고 24년도 1월부터 24년도 6월까지 검색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이제 월별로 다운받아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캡처를 할게요. 네, 상반기. 사실 확실한 거는 이거 상세 내역을 하나씩 다 다운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또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상반기. 그럼 다 됐죠? 총 합계 금액을 하나 산출해 주세요. 합계. 그래서 얘를 다 더해줍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얘가 이제 마켓 총 매출 금액 내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해외 결제 내역 부분을 해야 하잖아요. 해외 결제 내역은 더 간단해요. 카드사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줄게요. 국민카드는 조금 귀찮은 게 여기서 다운을 받으려면 이게 1년치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원래 여기 이용 내역에 가가지고 상세 이용 내역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날짜를 일별 조회해서 이렇게 12개월 하고서는 조회를 하면 되는데 지금 시점에 조회를 하면 당연히 1월 1일 거부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미리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세요. 해외 결제 내역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엑셀로 보내주거든요. 이메일로 보내줄 거예요. 그걸 받으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사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1월 1일 거부터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해외를 선택을 하시고 인쇄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엑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얘를 여기다 넣고 한번 열어볼게요. 이용 금액이 나오죠. 이게 달러로 나오는데 이게 원화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은 필요한 거긴 한데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환율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게 이용 내역 그 명세서를 보면은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게 원화로. 근데 그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국민카드는 없는 것 같던데 혹시 이거 원화로 되어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그걸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35598.67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환율을 곱해줍니다. 환율 얼마 곱할까요? 저는 그냥 서울 외국한 중개에서 그냥 월 평균 매매 기준율을요 그냥 평균을 낼래요. 너무 대충 하나? 그렇게 뭐 되게 막 까다롭게 보지는 않으니까요. 사실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대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 대행지 결제 내역이에요. 이거는 배대지에 가서 다운받는 건데요. 노빠꾸 배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출고 완료 부분 가셔가지고 날짜를 조정을 하세요. 24년도 1월 1일부터 24년도 12월 30일 이렇게 하시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은 이게 다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또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어볼게요. 앞에 고객님 정보는 당연히 삭제하시고요. 여기 국제 배송비 부분을 선택해서 숫자로 변환하신 다음에 전체 자동 합계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것도 됐어요. 그 다음 기타 비용은요. 경동비 뭐 이런 거 넣어주시는데 뭐 확인해서 넣으세요. 뭐 한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더 많이 나왔겠지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신고할 매출 금액을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신고할 매출액이 43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배대지 결제 내역이랑 해외 결제 내역을 이제 너무 많은 금액을 넣었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요거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료를 다운받아서 요거를 산출해 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홈택스를 가볼게요. 여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라고 클릭. 정기 확정 신고 저절로 떠요. 그럼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런저런 정보들이 뜨겠죠. 여기 쭉 내려가시면 여기서 이제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다음 화면으로 이동. 여기에서 신고세액이 0원이라고 나오잖아요. 매출세액 부분에서요. 기타 매출분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 산출된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443-1345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 이렇게 눌러줍니다. 과세표준 면세 여기다가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443-1345 그 다음에 입력 완료.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급대가 합계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므로 납부 의무 면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끝납니다. 만약에 매출액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0원입니다 라고 나오는 곳에서 이대로 신고하기 딱 누르시면은 끝납니다. 그러면은 무실적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류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 서류를 제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다운받았던 자료 있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고 싶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단지 내가 장부를 잘 작성해서 보관을 해두고 계시면 됩니다. 추후에 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세무서에서 뭐 이건 어떻게 된 매출 내역이냐 소명을 해라 라고 하면요. 그 장부를 토대로 소명을 하시면 되는 거여서요. 지금부터 그 소명 자료를 막 제출을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간이과세자의 연매출 4,800만 원 이하면은 부가세가 면제니까 세금이 얼마 나올까 걱정하실 필요도 별로 없어요. 올해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빵원이어도 내년에는 그래도 좀 부가세 낼 만큼 매출이 올라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025년 파이팅 하시고 많은 매출 일으키셔서 다음에는 부가세를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